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운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네, 바로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사고가 있겠죠.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사고를 통해서 결국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타고난 드라이버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운 건 아닌데 유독 운전을 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라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활용법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가 24년 동안 했던 축구도 똑같더라고요. 결국 본인 활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배우지 않았는데 타고나게 드라이브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의 활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수를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잘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초단위로 계산해서 올바른 선택의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올바른 선택의 빈도를 높이지 않고 축구적 성과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평범한 선수, 우리 같은 평범한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범한 선수는 본인 활용법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 첫 번째가 본인을 분자 단위까지 쪼개보는 겁니다. 오늘은 평범한 나를 분자 단위까지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고 습관을 형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은요, 생물학 관점으로 봤을 때 세포들의 총합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 개념입니다. 네, 세포 하니까 막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간단한 개념 정리 해볼게요. 자, 세포들이 모여요. 모이면 뭐가 되냐? 나의 장기와 나의 근육, 즉 신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장기, 신체, 근육들이 모인 게 뭐예요? 나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뭐다? 축구다. 우리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축구를 잘한다? 결국 축구를 하는 내가 잘 기능한다. 내가 잘 기능한다? 내 장기와 근육들이 잘 기능한다. 이 말은 곧 뭐다? 내 세포들이 잘 기능을 한다. 자, 이 개념을 축구에 한번 입각시켜 보겠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이 있습니다. 이 선수 개개인은 각자만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별로 그룹을 형성한 게 수비, 미들,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 수비, 미들, 공격이 모인 게 뭐다? 내 축구팀이다. 축구팀이 잘한다? 이것은 결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룹들이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 개개인의 기술이, 개개인의 역량이 잘 발휘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물론 축구는요, 이 개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팀은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는요, 축구를 잘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 자체가 축구를 잘하진 않아요. 자, 바르셀로나 선수 구성을, 모든 선수 구성을 초등학교로 바꿔볼까요? 그럼 지금처럼 바르셀로나가 축구를 잘할까?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축구는 분명히 팀 스포츠가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팀은 잘할 수가 없다. 자, 나라는 사람은요, 이 팀에 속한 개인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이 기능을 잘해야 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팀은요, 팀에 도움되는 개인을 원해요. 그럼 난 뭘 하면 되죠? 네, 축구를 잘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인 대전제가 뭐다? 이 축구를 하는 내가 잘 기능해야 돼. 이 말은 곧 뭐예요? 내 세포가 잘 기능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화려한 피지컬이 아니라 그것을 잘 기능하게끔 하는 게 일단 1번인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간다는 목적 하에 포르쉐를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기능을 잘 못해서 80km밖에 못 가. 근데 옆에 모닝은 기능을 잘해서 120km 가. 누가 더 빨리 도착해요? 핵심은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세포가 잘 기능하게끔 하는 거야. 너무나도 평범한 제가 K리그에서 300경기를 뛴다? 어떻게 뛰어? 어떻게 뛰어? 분자 단위까지 쪼개서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 야, 이렇게까지 쪼갠다고 할 정도로 쪼개야 돼요. 왜?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저렇게까지 잘한다고? 그 말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쪼개서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서 내가 축구를 잘한다? 내가 잘 기능한다. 곧 내 세포가 잘 기능한다. 그럼 이 세포가 어떻게 잘 기능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였죠? 3가지. 자, 음식, 수면, 알아차림. 오늘은 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가장 쉬운 축구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축구의 최종 목적이 뭐죠?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FIFA가 새로운 규칙을 규정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무조건 GK는 수비한테, 수비는 미들한테, 미들은 공격수한테 볼을 주고 이 골 넣는 사람은 공격수만 할 수 있어 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조현우 선수가 김민재에게, 김민재가 이강인에게,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최종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 이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음식이 우리 몸에서 소화돼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현우 선수는요, 소화기관입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밥을 먹어서 분해시켜서 포도당이라는 공을요, 이 수비 지역에 투입시킵니다. 이 수비 지역은 혈액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라는 공은 알아서 이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 이 포도당이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긴 맞는데 이 포도당 자체가 골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공을 가만히 놔둔다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돼? 그 공을 차야지. 누가 차줘요? 이때 수비 지역에서 등장하는 김민재라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와서 이 공을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요.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골대로 차거나 손흥민 선수한테 건너뛰어서 패스도 못합니다. 왜? 피파가 규정했잖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김민재는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이강인 선수는 뭐죠? 네, 세포예요. 뭐 근육세포, 신경세포,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에게 포도당을 전달해줘요.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누가 골 넣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겁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로 쓰이는 원리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먹은 오마카세가 바로 내 근육으로 가거나 내 장기로 간다? 그럴 일 없다. 이 4명의 선수들이 잘 기능을 해줘야 내가 먹은 좋은 음식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더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공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조현우 선수 소화기관이죠. 입으로 해가지고 밥을 먹어가지고 이 포도당이라는 거를 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 공을 받으러 가질 못했어. 그럼 이 공이 어디로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이 공은 자연적으로 골대로 못 간다니까. 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공이 왔는데도 출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손흥민 선수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는 뭐라고 하냐면 조현우 선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지금 골 넣고 싶으니까 빨리 좀 공 좀 줘. 우리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골 넣고 싶겠어요. 그럼 조현우 선수는 어떻게? 나 방금 밥 먹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밥을 또 먹어요. 그러면서 또 공을 보내줍니다. 이 수비 지역에. 그럼 뭐해?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오는데? 부상 당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일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포도당이 혈액에 투입이 됐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이 포도당이 혈액에 머물러 있는 형상이 세포들이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형 당뇨 환자가 섭취하는 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왜? 분비가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민재 선수 부상 당했으니까 새로 선수 영입해가지고 이 포도당이라는 공을 이강인 선수에게 전달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조현우 선수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 포도당이 바로 골대로 들어간다? 아니다. 김민재 선수가 재기능을 해줘야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가 밥을 먹고 이 공이라는 포도당을 김민재 선수한테 줬어요. 김민재 선수가 잘 출동을 해서 잘 받았어. 그래서 미들 지역까지 왔는데 이거 웬일이야. 이강인 선수가 이제 김민재의 얼굴을 보질 않아. 눈을 마주쳐야 패스를 할 거 아니에요. 눈을 안 마주치고 패스하면 어떻게 돼? 패스 미스 나지.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날 좀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쳐다봐. 눈을 좀 마주쳐야 패스를 하는데. 그럼 이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수비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야. 밖에서 보고 있던 코치 선생님이 야, 저거 딱 보니까 민재랑 강인이랑 사인 안 맞네. 안 되겠다. 공 다 치워버리자.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는 공을 다 쓸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해놔요. 왜? 지금 얘네 둘이 사인이 안 맞는 걸 아니까 공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창고에 다 보관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만, 체지방이 쌓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혈액에 포도당이 공급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됐지만 이 포도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면 다 간으로 가서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1형 당뇨, 2형 당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들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다. 자, 그런 질병이다 라고 핵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더라도 이러한 4명의 선수들, 이러한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와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의 이 세포가 잘 기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포의 건강함은 곧 나의 건강함이고 나의 건강함은 이 축구를 하는 난데 궁극적으로 내 팀에 도움되려면 뭘 해야 된다? 내 이 세포 잘 기능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아본 이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축구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음식은요 우리 에너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뭐냐면 결국 단백질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곧 내가 먹은 오늘 삼겹살에 들어있는 단백질, 등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되고 합성돼서 뭘 이룬다? 이 세포를 이룬다. 장기를 이루고 나를 이루더라. 음식은 나를 구성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고기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근육으로 바로 가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백질이 분해된 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잘 분해되고 잘 결합이 되어야 건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은 곧 나인 거예요. 대전제가 있지. 잘 기능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기능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먹던 음식을 어떤 시간에 먹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인간의 뇌와 신체는요 약 3만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역사학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약 3만 년 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크게 보면 750만 년, 작게 보면 250만 년, 굉장히 길죠. 그런데 핵심은 똑같아요. 유전자적으로 이 3만 년 만에 뇌와 신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원시 시대의 원시인으로서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 라고 하시면 개념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먹었느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답이 간단해져요. 그 당시 선조들은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것을 수렵채집인이라고 하는데,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인이라고 할게요. 모든 것을 그냥 자연으로부터 천연식품을 먹는다. 자, 우리의 장기는요 약 3만 년 동안 식물 기름의 화학 가공을 적용해서 만든 경화유를 소화시켜 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소화해 본 역사가 없어요. 자, 우리는 현재 단돈 5,000원만 내면 쉽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햄버거의 기원은 길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대중에게 유통된 거는 길게 잡아야 200년이에요. 우리의 장기는 이 햄버거를 최근 200년부터 소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3만 년은요 개월수로 따지면 36만 개월입니다. 이 200년은요 고작 2,400개월이에요. 150분의 1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 35인데 34년 10개월 동안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2개월 동안 발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으로 젓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로 하다가 허리 아작나고 목 아작나고 골반 아작나겠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본래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고 있거든. 자, 햄버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햄버거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본래 먹지 않던 게 들어간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화유예요. 자, 경화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지방세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자, 오늘의 핵심 뭐다? 결국 내가 축구를 잘한다? 내가 잘 기능한다. 나의 기능은 곧 내 세포가 잘 기능하는 거다. 이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음식, 수면, 알아차림인데 그 중에 오늘 음식을 알아봤다. 근데 그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 뭐라고? 인간이 본래 먹던 음식을 먹어라. 그 정도만 구별이 되더라도 우리의 장기와 세포는 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일반론이에요. 축구선수는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시스템도 약간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특수한 케이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해서 특수한 케이스만 알게 되면 그 특수한 케이스가 나한테는 일반론이 돼버려요. 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 축구는요, 삶 속에 축구가 있는 거예요. 축구 속에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비축구인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서 그 음식들이 잘 분해되고 체외로 빠져나갑니다. 핵심은 뭐다? 일반론을 알아야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더라. 왜? 우리는 결국 삶으로 돌아가야 되니. 축구선수 은퇴하고 굉장히 비대해지는 선수를 많이 봤을 겁니다.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부터 본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야 돼요. 우리 축구 선수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축구에 관련되신 분들이거나 성장을 좋아하거나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생물학, 경제학, 뇌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축구선수가 뭐 얼마나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축구선수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사용 설명서가 없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지 역사를 알아야 내 활용법인, 내 사용 설명서인 매뉴얼의 기초가 될 거 아니야. 제가 악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용 설명서가 없으니까. 한 번에 내가 딱 한다? 절대 안 되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한 번에 딱 가리고, 걸음마 떼는데도 한 번 실패 없이 바로 걷고, 뛰는데도 내가 맨날 1등하고, 축구하는데도 패스 컨트롤 한 번에 딱딱딱 하고, 프로에 한 번에 입단하고, 국가대표 한 번에 되고, 아무 탈 없이 은퇴를 하는 축구선수가 과연 지구상에 있을까요? 절대 없지. 왜? 우리는 활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더 많은 실패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실패를 부정하면서 내 축구만 똑 떼어내가지고 축구만 사랑한다? 그런 모순이 어딨어? 그런 얌체가 어딨어? 축구가 과연 그걸 용납할까? 내 실패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내 매뉴얼의 1번이 돼야 돼요. 저의 축구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양을요, 대한민국 모든 축구 선수가 갖게 하는 것, 그게 제 핵심 교육 철학이에요. 유소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할 겁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보살피고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실패를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축구도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